안녕하세요. K실드 주니어 8기 정보보호 컨설팅 단기 집중반 6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여 조원은 김민성, 홍래영, 이석용입니다. 저희 조의 프로젝트 주제는 워드프레스 취약점 분석 및 실습입니다. 팀원들 모두 웹 취약점 분석에 흥미를 느껴 직접 실습해보고자 해당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워드프레스 소개, 실습 인프라 소개, 저희가 선택한 취약점 소개, 각 취약점별 공격 시나리오로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워드프레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워드프레스란 웹사이트, 블로그, 그리고 앱 등을 만들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HTML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자신의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워드프레스로 제작된 웹사이트의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 웹사이트의 42%를 돌파할 만큼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현대자동차 그룹 기술 블로그, 카카오테크 기술 블로그 등이 워드프레스로 제작되었습니다. 워드프레스는 웹사이트 제작을 위해 여러 기술 등을 제공하여 사용자 맞춤형 사이트를 만들도록 도와줍니다. 약 9,900개의 홈페이지 무료 테마를 제공하고 홈페이지에 여러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플러그인을 제공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보안 기능 강화를 위해 플러그인을 설치할 수도 있고 회원가입을 위한 로그인 플러그인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주 다양한 플러그인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플러그인에 다양한 취약점이 다수 발견되어 플러그인 보안 패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들은 19년에서 22년도 사이에 플러그인 취약점 관련 기사들입니다. 19년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꾸준히 플러그인 취약점에 대한 보안 허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플러그인에 수많은 취약점이 존재할까요? 그것은 바로 워드프레스는 오픈소스 관리 시스템으로 코드들이 외부에 모두 공개되어 있고 워드프레스 사용자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해커들의 주 타겟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OWASP에서 발표되는 웹 취약점 항목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키사에서 발표되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상세 가이드를 기반으로 세 가지 취약점을 선택해서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취약점 분석 및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취약점은 SQL 인젝션, 파일 업로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입니다. 저희가 진행한 가상 인프라 구성은 웹 쪽에는 워드프레스 4.9.18 버전, 웹 서버에는 아파치 마리아DB, DB 서버에는 마리아DB를 두고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워드프레스는 PHP 언어로 개발되어 HTML 문서에 포함된 채로 작동합니다. 또한 워드프레스의 데이터베이스는 MySQL 또는 MariaDB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습 가상 인프라를 이렇게 첫 구성하였습니다. 번째로 진행한 공격은 SQL 인젝션입니다. SQL 인젝션이란 DB에 연동된 웹앱에서 입력된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하지 않을 경우에 공격자가 SQL 쿼리를 삽입해서 DB로부터 정보를 열람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보안 약점을 말합니다. SQL 인젝션 공격을 실습하기 위해서 워드프레스의 플러그인인 Subsisting Newsletter를 사용하였습니다. 버전은 1.5.5 버전을 사용했고, 이 Subsisting Newsletter에는 구독자들을 검색할 때 SIDX 파라미터를 검증하지 않아서 SQL 인젝션이 일어나는 취약점이 존재합니다. Subsisting Newsletter 1.5.5 버전에 SIDX 인적값의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걸 exploit db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SQL 인젝션 취약점이 존재하는
뉴스레터의 구독자들을 검색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해당 입력창에 A라는 문자를 입력해보고 웹 리퀘스트를 버프시트로 캡처해 보았습니다. 버프시트로 캡처한 내용의 첫 번째 줄을 확인해 보면 SIDX는 id라는 인자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SIDX 인자값에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앞에서 버프시트로 캡처한 웹 리퀘스트 요청을 request1.txt에 저장을 하고 SQL 맵을 사용해서 SQL 인젝션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불리언 베이스드 블라인드 SQL 인젝션과 타임 베이스드 블라인드 SQL 인젝션 공격이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IDX 인자값에 주입한 SQL 쿼리문이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보통 SQL 인젝션 공격 진행 순서가 취약한 파라미터를 찾고,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찾고, 테이블 이름, 컬럼 이름, 그리고 도메인 값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는 취약한 파라미터 값인 SIDX 값을 찾았으니 SIDX 값에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알아내는 쿼리문을 주입해 보겠습니다. 사진의 페이로드 부분을 보시면 SIDX 인자값에 삽입한 쿼리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로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인 워드프레스라는 문자열을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워드프레스라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추출하였으니 그 다음 단계인 테이블 정보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사진은 추출한 테이블 정보입니다. SQL 맵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SIDX 인자값에 테이블 정보를 알아내는 쿼리문을 삽입하여 추출하였습니다. 앞에서 추출한 테이블 이름들을 확인하고 워드프레스의 유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 wp_users 테이블의 컬럼명을 추출해 보았습니다. 컬럼 정보를 확인해 보면 ID, 유저 로그인, 유저 이메일, 유저 패스워드 등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에서 추출한 컬럼들 중에 ID, 유저 이메일, 유저 로그인, 유저 패스워드를 추출해 본 결과 실제로 회원 정보가 추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출한 데이터베이스 값과 실제 DB의 내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사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유저 이메일, 유저 패스워드, 유저 로그인 등 정보들이 같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QL 공격을 통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탈취했을 때 하나의 사이트에 회원 정보가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용자들이 여러 사이트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재사용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크리덴셜 스토핑을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SQL 인젝션 대응 방안으로는 첫 번째로 입력값 검증입니다. 사용자의 입력이 DB 쿼리에 동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 입력된 값이 개발자가 원하는 값인지 검증하고 만약에 특수문자나 DB 관련 문자가 나온다면 입력값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장 프로시저 사용입니다. 저장 프로시저는 쿼리에 미리 형식을 지정한 후 쿼리문이 지정된 형식의 데이터가 아니라면 실행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최소 권한입니다. 최소한의 권한으로 DB를 운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진행한 공격은 파일 업로드입니다. 파일 업로드란 서버 측에서 실행될 수 있는 스크립트 파일을 업로드 가능하고 이 파일을 공격자가 웹에 직접 실행시킬 수 있는 경우 시스템 내부 명령어를 실행하거나 외부와 연결하여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보안 약점입니다. 파일 업로드를 실습하기 위해서 워드프레스의 플러그인인 WP 파일 매니저를 선택해서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WP 파일 매니저의 버전은 6.0을 사용했고 해당 플러그인의 취약점은
이 플러그인에 내장된 lfinder 커넥터 파일을 이용해서 임의의 파일을 특정 경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SQL 인젝션과 마찬가지로 exploit db에서 취약점을 찾게 되었고, 공격을 진행할 때 해당 게시자의 GitHub의 스크립트 파일을 이용해서 공격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취약점 공격의 순서를 확인하면 대상 플러그인의 버전을 우선 스캔해서 그 해당 대상이 취약한 버전의 플러그인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플러그인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웹쉘을 업로드하는 순서입니다. 해당 사진은 스크립트 파일을 이용해서 플러그인의 버전을 확인하고 플러그인이 해당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진입니다. 앞에 실행했던 배치 스크립트의 일부 코드입니다.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 같이 입력했던 URL에 특정 경로의 read.txt 파일을 읽어서 해당 버전을 확인하고, 해당 버전이 6.0에서 6.8 버전 사이이면 취약하다고 알려주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의 내용 또한 실행했던 스크립트의 일부 코드입니다.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할 때 입력했던 URL에 connector.minimal.php 파일을 실행시켜서 원하는 파일을 특정 경로에 업로드해주는 코드입니다. 해당 취약점을 통해 업로드한 웹쉘입니다. 간단하게 특정 경로에서 웹쉘이 실행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 줄 웹쉘로 파일을 업로드했습니다. 해당 취약점을 통해서 파일이 잘 업로드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경로의 디렉토리 안으로 가서 파일을 확인하고 출력을 해보았습니다. 웹쉘이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웹쉘의 경로를 URL 창에 적은 후에 ifconfig 명령어를 실행하고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PHP 파일을 업로드해서 사용자 PC에 중요 파일을 열람하거나 삭제, 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심각한 정보 유출이 되고 금전적 피해가 따라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의 수행 결과 보고에 앞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의 사전적 정의는 웹페이지에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포함시켜 사용자 측에서 실행되게 유도하여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이 동적 웹페이지 생성에 사용될 경우 전송된 동적 웹페이지를 열람하는 접속자의 권한으로 부적절한 스크립트가 수행되어 정보 유출 등의 공격을 유발할 수 있다 입니다. 웹페이지, 즉 웹사이트는 사용자에게서 값을 입력받아 서버에서 그것을 처리하여 다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동적인 페이지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 게시판 기능이나 댓글 기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적인 공간에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포함시켜 사용자 측에서 실행되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공격자가 해당 웹사이트의 게시판이나 댓글 기능 등의 동적인 페이지에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을 실행하고 사용자가 이 페이지에 접근하게 되면 공격자에게 사용자의 쿠키 값이나 세션이 전달되는 공격 기법입니다. 즉, 공격자가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을 이용하여 해당 웹사이트의 방문자의 쿠키나 세션을 추출할 수 있고, 웹사이트에 방문하는 사용자를 악성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사이트로 리다이렉션 시킬 수도 있습니다.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은 구축된 사이트를 직접 공격하여 내부의 정보를 추출하는 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공격 기법에 비해 방법이 간단하지만 OWASP 탑 10에 계속 등장하는 공격 기법으로 사이트에 방문하는 사용자를 공격하는 기법 중 최고의 기법으로 손꼽힙니다. 저희 워드프레스 환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로로 실행되었습니다.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공격 방법으로는 스토어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방법과 리플렉티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공격 방법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스토어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은 가장 일반적인 공격 유형으로 단순히 게시판 또는 자료실과 같이 사용자가 글을 저장할 수 있는 부분에 정상적인 평문이 아닌 스크립트 코드를 입력하는 기법입니다. 이 경우 다른 사용자가 게시물을 열람하는 순간 공격자가 입력해둔 악성 스크립트가 실행되어 접근하는 사용자의 쿠키의 정보가 유출됩니다. 이렇게 얻어진 쿠키 값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웹사이트는 가장 먼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 신원 확인이 끝나면 사이트가 사용자에게 고유한 값을 전달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계속 입력하지 않아도 사이트로부터 받은 고유한 값을 가지고 해당 웹사이트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유한 값이 쿠키입니다. 서버가 설정하는 쿠키는 보통 두 단계로 사용됩니다. 첫째,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방문하면 웹사이트는 사용자의 컴퓨터에 쿠키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사이트에 접속하면 사이트는 사용자의 브라우저를 확인하는 아이디 번호를 쿠키 파일에 넣어 사용자의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쿠키에 저장되는 내용은 각각의 웹사이트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쿠키를 만든 사이트의 도메인 이름, 그 사이트를 구분하는 숫자, 그리고 쿠키의 만기일 등의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사용자가 웹서버에 접속할 때 사용자 컴퓨터에 있는 쿠키를 웹서버로 전송하는 단계입니다. 전에 방문했던 사이트에 사용자가 다시 접속하게 되면 웹사이트는 사용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쿠키를 통해 사용자의 계정으로 연결합니다. 사용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저장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정보가 쿠키에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쿠키가 악의적인 사용자에게 넘어가면 상당한 개인정보의 탈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서 저희 환경인 워드프레스 환경에서 스토어드 크로스 사이팅 공격 시나리오를 수행해 보았습니다. 실행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워드프레스의 취약점을 탐색하고 쿠키 값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쿠키 값을 공격자 컴퓨터에 저장하고 해당 계정으로 쿠키 값을 통해 해당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워드프레스의 기능 중 하나인 포스트라는 글쓰기 기능에서 스크립트 코드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을 탐색했습니다. 포스트 기능에 대한 스크립트 탐색 결과입니다. 다음은 댓글 기능에서도 스크립트 문이 수행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댓글 기능에서도 아래와 같이 스크립트 문이 수행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위에 포스트 기능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쿠키 값을 얻을 수 있는지 다음의 코드와 같이 실행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포스트 기능에서 다음과 같은 쿠키 값이 나오는 결과를 가졌습니다. 댓글 기능에서도 포스트 기능과 마찬가지로 쿠키 값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수행해 보았습니다. 댓글 기능에서는 추가적으로 세션 아이디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위에 댓글 기능에서 얻은 쿠키 값을 공격자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로그인 없이 계정에 접속할 수 있는지 수행해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상적으로 로그인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웹 방화벽 장비 중 스나이퍼 WAF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서버 측에서 이 장비를 사용하면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에 대한 보안 정책을 설정해 놓아서 대부분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입력값을 치환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크립트 입력값인 부등호 등을 HTML 엔티티로 치환시켜 스크립트 문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방법과 또 다른 방법으로 입력값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웹사이트에서 잘 사용될 수 없는 방법이긴 하지만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입력값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6조 워드프레스 취약점 분석 및 실습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